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 분포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진을 촉발해 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내일 두 번째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을 확인했으며 내일 공판에서는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증인으로 나서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을 불러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가 경주에서 오는 8월 20일까지 열립니다. 전국 700여 개 팀,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는데 600억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에어돔에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내 경기장에는 냉방 시설도 갖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동구장으로 사용해 보는데 여름,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아주 괜찮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일단은 또 천연구장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유소년한테는 부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22회째 열리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올해 역대급 규모로 전국 초등학교와 축구클럽 767개 팀,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여러 팀이랑 경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다음 여러 팀이랑 경기할 수 있다 보니까 실력도 점차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야외 경기장도 30도가 넘는 폭염에 대비해 체온을 낮춰줄 냉방 설비가 설치됐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과 오후 6시 이후에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마다 쿨링 토그를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 중 수분 보충과 휴식을 위한 쿨링 브레이크를 실시하고 평균 온도 26도를 자랑하는 스마트 에어돔 경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와 축구 팬들을 위해 올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전 경기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600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대한축구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오는 2030년까지 경주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덕군이 초대형 산불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산림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398헥타르를 긴급 벌채하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123곳에서 사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송이 피해 등 산림작물 복구비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송이를 대체할 작물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홈에서 광주FC를 1대0으로 물리치고 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포항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5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홍윤상의 결승골로 갈 길 바쁜 광주FC를 물리치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포항은 기성용과 오베르단이 호흡을 맞추며 경기 내내 중원에서 광주를 압도했고, 광주는 최근 이적 논란에 휩싸인 에이스 아사니가 결국 경기 명단에서 제외되며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위한 하반기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이미 입대나 일반의로 취업한 상황인데요.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필수 의료 분야나 비수도권에는 복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6개월 의정 갈등 끝에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모집된 전공의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받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입대 연기 등 요구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거란 전망입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까지 1년 6개월이어진 의정 갈등도 마무리 수순이지만 당장 의료 현장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전공의 가운데 일반의로 취업했거나 입대한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 관련 의료 정책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일수록 복귀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5개 대형 병원 위주로 복귀자는 상당수 있겠지만 비수도권, 특히 필수 의료 분야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전공의가 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던데,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뽑힐지는. 전공의 없이 1년 6개월을 보낸 수련 병원에서도 전공의 역할이 예전 같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공의들이 오면은 예전만큼의 그 역할을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법도 바뀔 거고 수련법도 처우에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장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특별한 제재 없이 사직 전공의들의 기존 병원 복귀, 입영 연기 등 특혜 논란 속에 전공의 모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외면 등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의료 현안은 다시 의정 갈등 이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한 4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리용 그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용흥동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9회 전몰학도 의용군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념식은 학도의용군 전공사 낭독, 추념사, 학도병 이유근 학생의 편지 낭독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전몰학도 의용군 추념식은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에서 산화한 48명을 비롯해 기계 안강 전투, 형산강 전투, 천마산 전투 등 포항지구 일대에서 전사한 총 1,394분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같은 날 거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삶이 궁핍했던 서민들이 스스로를 노비로 팔았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자매문기라 불리는 계약서인데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 중인 자매문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고문서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문서 곳곳엔 빨간 도장이 찍혀 있고 손모양을 따라 그린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삶이 궁핍한 서민들이 자신을 노비로 팔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 자매문기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지역 문중에서 기탁받은 자매문기 15점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200여 년 전 안동에 살던 윤매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장례비가 없어 자신을 노비로 팔았습니다. 자신과 후손들이 대대로 노비가 되는 대신 받은 돈은 단돈 30냥, 오늘날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살림이 궁핍해서 타지로 돈을 벌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서에 등장하는 윤시민은 고령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없자 자신을 아들과 함께 단돈 9냥에 파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글을 쓸 줄 몰라 자신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모양을 그려 서명을 대신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내가 정당한 사유로 판매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함께 증인도 서야 되고요. 관아의 공증을 받아야 되는 그 공증 문서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자매문기는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돈 있는 천민은 신분을 사고 돈이 없는 양민은 도리어 노비로 전락하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단면이 자매문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매문기 주인공 중에는 양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민 신분으로 하락한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노비가 된 셈이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에 공개한 자매문기를 비롯해 기탁받은 문중 자료들을 번역해 자료집으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 신광면 원법사에 전국 최초로 등록된 사찰형 민간공원을 기념하는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원법사 명상정원은 신도들이 수년간 향나무, 매화나무 등 20만 본의 수목을 심고 성물을 가꿔 불교 문화와 정원미가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법사 해운 스님은 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개방형 명상정원으로 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가 내일 도내 5개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모두 1,328명이 지원했고 이 중 재소자 72명도 포함됐습니다. 시험장은 포항 창포중학교와 안동교도소 등 5곳이고 합격자는 오는 29일에 발표됩니다. 최근 10년간 바다에서 부유물 감김 사고가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유물 감김 사고가 난 선박은 3,437척으로 전체 해양 사고의 11.2%에 달했고 2015년 249척에서 2024년에는 468척으로 88%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유물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운항이 중단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비슷한 기간 해양 부유물 수거량은 4,330톤에서 1,630톤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공식 SNS를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과 독립을 주제로 한 신앙송 영상 촬영, 독립운동가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일상에서 태극기 찾기 등 다양하게 마련되고 SNS로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추첨이나 심사를 통해 상품을 지급하고 우수 작품은 경북교육청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시즌2 150대 정책과제가 평균 54%의 추진율을 기록하며 1분기 대비 20%포인트 향상됐습니다. K보듬 공동체 모델, 신혼부부 혼수비 지원, 난임시술 산모 건강관리 등 전주기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고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와 24시 시간제 보육시설이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진료비 지원, 아동친화 음식점 지정, 양성평등 사업도 추진돼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